자, 오늘은 망한 얘기 해보겠습니다. 제가 처참하게 실패했고 망했던 직장 병행 수험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LG 엔솔 재직하면서 변리사 시험 공부를 병행했었는데요. 사실은 병행했다기보다는 병행해보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처참한 실패였고요.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던 정말 망한 기간을 보냈습니다.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얻은 것은 하나도 없는 이른바 삽질했던 것이죠. 다른 직장인 수험생분들 많으실 텐데 꼭 성공하는 수험생활을 보내길 바라는 마음에 영상에서 다뤄보겠습니다. 저는 LG 엔솔에 입사할 때부터 반드시 공부로 승부를 낼 수 있는 시험을 보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입사를 했습니다. 20대 때 공부법을 터득했다고 생각했고 제가 생각한 공부 방법이 맞는지 확인해보고 싶었던 것이죠. 그리고 당연히 전문직이 좋으니까 전문직 자격증을 따고 싶었습니다. 그러다가 회사를 다니고 있었을 때 연애했던 여자친구, 지금 와이프입니다. 네, 전 여친 아니고 전 여친인가 어쨌든 현 와이프의 여동생, 그러니까 현 처제가 변리사 시험을 준비한다고 해가지고 변리사라는 직업에 관심이 생겨가지고 며칠 동안 인터넷 뒤져보고 해가지고 그렇게 변리사 시험에 입문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직장을 병행하면서 공부하기에는 좋지 않은 조건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자, 일단은 출퇴근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렸습니다. 출퇴근 시간이. 제가 신혼집이 목동이었는데요. 정확히는 염창역인데 근무지까지 왕복 한 2~3시간 정도였거든요. 자가용을 이용하면요 출퇴근 시간에 이 정말 죽음의 올림픽대로를 거쳐야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 다 올림픽대로거든요. 여기가 운전하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올림픽대로 출퇴근 시간에 정말 장난 아닙니다. 심지어 지금 올림픽대로 뿐만 아니라 여기 경부고속도로 여기 얼마나 막히는지 아시죠? 네, 여기 정말 미칩니다. 여기 출퇴근 시간에. 그러면 지하철을 타보려고 했는데 지하철은 이게 2번을 일단 환승해야 돼요. 2번을 환승해야 되고 이게 30분 동안 걸어야 되거든요 또. 그리고 제가 다녔을 때 당시만 하더라도 이 신분당선이 없었어요. 제가 16년에 입사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3호선 타고 다녔어야 했거든요. 결국에는 2번 환승해야 되는 거고 또 환승도 이 9호선 이 9호선이 정말 이거 지옥의 9호선이거든요. 지하철을 타면은 정말 체력이 다 빠지는 거예요. 어쨌든 출퇴근 시간이 너무나도 극악의 조건이었다. 왕복 2~3시간. 그러니까 아침 7시에 집을 나서야 9시 출근 시간을 맞출 수 있었고 저녁 6시에 칼퇴를 하더라도 집에 도착하면은 저녁 7시 반, 8시 이 정도였거든요. 저녁 먹고 나면 8시, 9시 되는 거고 이미 내 체력은 바닥나는 상태였고 물론 제 의지 박약일 수도 있어요. 네, 인정합니다. 제 의지 박약일 수도 있지만은 공부고 뭐고 그냥 일단 자고 싶었던 거죠. 자, 두 번째 악조건. 잦은 해출장이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프로젝트는 보통 3년 정도의 긴 호흡을 갖고 진행되거든요. 우리 자동차가 페이스리프트 주기가 보통 3~4년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랑 일치하는 거거든요. 전기차 배터리 마찬가지로. 근데 제가 입사하고 나서 디트로이트에 있는 미국 지사와 같이 협업 프로젝트를 했었는데 이러다 보니까 미국으로 출장을 좀 잦았습니다. 그래서 1년 반 동안 5번의 미국 출장을 갔다 온 거죠. 이 출장도 온갖 현안들, 논의해야 되는 것들을 쌓아놓다가 한꺼번에 출장 가서 다 협의하자는 생각에 출장 기간도 보통 짧으면은 한 9일에서 10일, 길면 한 2주 정도였거든요. 이러니까 해외 출장은 가가지고 공부는커녕 시차 적응으로 출장 때 고생하고 시차 적응이 될 때쯤에 귀국을 해가지고 귀국 후에는 일주일 정도 해롱거리고 너무 힘들었거든요. 네, 제가 영어를 잘해서 미국을 간 건 아니고 어쨌든 이렇게 해외 출장 많이 가고 이거는 이제 미국은 좀 남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금요일마다 이렇게 파티를 하거든요. 바베큐 파티를. 어쨌든 출장 가가지고 공부를 갖고 가기도 했지만 일단 뭐 공부는커녕 잠자게 바빴다. 네, 물론 뭐 이것도 제 의지 박약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조건 세 번째, 결혼 준비. 저는 LG 엔솔 다닐 때 결혼했거든요. 근데 세상에 결혼을 하는데 이렇게 준비할 게 많을 줄 몰랐습니다. 상견례, 뭐 말할 것도 없죠. 신경 쓰죠, 당연히. 주말마다. 그리고 결혼식장 고르기, 웨딩 사진, 뭐 결혼식 자체에 대한 준비, 뭐 예물, 뭐 집 구하기, 뭐 가구, 뭐 가전 등등 할 게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말마다 결혼 준비에 허덕였던 것 같아요. 안 그래도 평일에 공부 시간 확보를 못 해가지고 주말을 보통 이제 확보해서 주말에 보통 공부를 많이 해놔야 되잖아요. 근데 그마저도 좀 힘들었던 것이죠. 뭐 신혼여행은 말할 것도 없어요. 신혼여행에서 어떻게 공부를 해? 결과적으로는요, 정말 부끄러운 얘기인데 일주일에 공부 시간이 10시간이 채 안 됐습니다. 하루 10시간이 아니에요. 7일 동안 10시간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남들 하루 동안 공부할 시간을 저는 일주일 동안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러니까 이제 밑빠진 적에 물 붓기죠. 공부를 한다고 하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하루에 4~5시간 이상 공부해야 된다고. 근데 하루 4시간 공부 안 하면요, 어떤 시험이든 합격할 수가 없어요. 왜냐? 물을 그만큼 부어줘야 되거든요. 4시간 이상의 양만큼을. 4시간 이상의 양을 부어주어야 항아리에서 빠져나가는 물보다 많으니까 그게 유지가 되는 거거든요. 저는 일주일 동안 10시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일일이 다 기록해 놓은 거거든요, 지금 이게. 보시면 주간 평균 9.41이죠. 이러니까 변리사 시험 1차 시험 과목 중에 한 과목 인강 기본 강의 듣는데 6개월 걸렸어요. 근데 심지어 6개월 동안 복습도 안 하고 중간에 기본서 회독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순수하게 인강 듣는 시간만 6개월 걸렸습니다. 이러니까 남는 게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퇴사 전에 변리사 시험 1차 시험 딱 붙고 멋있게 퇴사해서 2차 시험 전업으로 하자라는 생각이었는데 뭐 현실은 가당치도 않죠. 네. 그래서 진짜 죽도 밥도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3년 채우고 퇴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LG 엔솔 다니면서 공부라는 어떤 마음의 짐을 얹은 채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남는 것은 하나도 없었던 것이죠. 제 30 몇 년 인생 중에서 가장 비효율적이고 낭비됐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제 망한, 철저하게 처절하게 실패한 직장 병행 수험기를 말씀드렸고요. 제가 여기서 느끼거나 깨우친 점 있겠죠. 그리고 직장 병행하면서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조언이나 말들, 그리고 제가 또 1대1 컨설팅 하지 않습니까? 거기서도 제가 직장 병행하시는 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들, 그런 것들을 제가 다음 영상에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을 병행하면서 공부할 때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꿀팁들에 대해서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 찍고 나니까 제 의지박약이었던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의지박약이 맞고요. 직장 병행하면서 공부하시는 분들 정말 대단하시거든요. 정말 진심으로 존경스럽고, 그분들을 위해서 제가 다음 영상 잘 준비해가지고 오겠습니다.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부탁드리고요. 네, 이상 손민규 변리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